저는 엄청 좋아하는 게임인데 두더지 게임. 두더지기. 아, 그죠. 망치로 이렇게 빵빵 때리는 거. 두더지 게임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혈관 질환이 튀어 올라오기 전에 있는 줄 모르고 지납니다. 표현이 하나를 잡으면 다른 데도 반드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혈관병이라도 만약에 진단을 받으셨다 또는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숨어 있는 커다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럼 실제로 선생님 그 환자 중에서도요 그 다리 질환 때문에 오셨는데 나중에 심장혈관 이렇게 이쪽으로 발병되시는 경우도 더러 있으세요? 네, 더러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평상시에 등산도 다니시고 혈압약, 그다음에 담배도 안 태우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어머. 본인이 걸을 때마다 왼쪽 종아리가 아프다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걸을 때 다리 아프면 정형외과나 그렇죠. 신경외과나 뭐 한의원도 많이 가시는데 예. 아무리 침 맞고 뭐 검사해봐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진찰을 해보니 이분은 다리 혈관이 막혔다라고 확인이 돼서 바로 시술을 했는데요. 이 다리 혈관 시술을 하면서 봤더니만 심장 혈관도 세 가닥 중에 하나는 100% 막혀 있었고요. 하나는 90%가 막혀 있었던 거죠. 선생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혈관 질환을 좀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 그거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요. 네. 심장병은 주로 내가 움직일 때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또는 심하면 어지럽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턱이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면 심장병 의심하셔야 되고요. 뇌혈관병은 발음을 하실 때 뭔가 잘 되지 않는 편마비가 갑자기 생기거나 시선이라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쪽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갑자기 생기면 뇌혈관 질환, 즉 뇌경색, 뇌졸중 의심하셔야 되고요. 말초혈관 질환은 걸으면 다리가 아픕니다. 이거를 저희가 간헐성 파행증이라고 합니다. 간헐성 파행증. 간헐성 파행증이란 말은 첫 번째, 간헐이란 말은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움직일 때만 아프다 그래서 간헐성이라고 하고요. 파행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못 걷기 때문에 통증이 생깁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쭉 걷습니다. 100m 정도 걷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됩니다. 예. 근데 어디가 아프냐? 주로 예. 한쪽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둘 다가 아니라 한쪽. 한쪽은 왜냐하면 양쪽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지만 예. 주로 한쪽 혈관이 먼저 대략은, 생기기 때문에 주로 한쪽 혈관, 다리에 종아리가 주로 아픕니다. 종아리가. 왜냐하면 위쪽의 혈관이 막히면 종아리 근육이 가장 먼 근육이기 때문에 여기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쉬면 금방 좋아집니다. 마치 귀신이나 유령처럼. 그래서 또 쭉 걷다 보면 아파서 또 쉬어야 되고. 그게 피가 안 통해서 아팠다가 가만히 쉬면 피가 통하고. 맞습니다. 아니 그럼 이거 저 다른 얘기인데요. 진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리를 좀 높은 데 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괜찮은 겁니까? 어떠세요? 주로 다리 정맥 관련된 증상인데요. 네. 그때는 다리를 높게 하시면 붓기가 빠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그런데 동맥에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를 높게 하면 다리가 더 아파져요. 몰랐어요. 오늘 방송 출연을 그 따님이 신청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따님 건강 걱정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아버님이 보시기에 따님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하고 산다, 너무 우려가 된다 해서 이렇게 신청하신 거거든요. 아버님이 정말 멋지세요. 따님을 보시는 그 시선이 너무 사랑스러움이 느껴져서 부러운데 저도 사실은 딸만 셋이기 때문에 제가 제 딸들을 볼 때는 저런 시선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고요. 예, 반성하시고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잘하신 거죠. 왜냐하면 가족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부터 챙겨야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혈압이나 예를 들면 뭐 당뇨병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가족력이 또 올라가죠. 예를 들면 아버님만 혈압 있다라고 하면 38%, 어머니 아버지 다 혈압 있다 그러면 61% 정도이기 때문에 61%. 나의 생활 습관이 갑자기 합쳐지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버님 급사의 가족력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력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가족력이 생각보다 아주 깊은 요인을 차지하네요. 20세가 지난 성인부터는 내가 알든 모르든 혈관은 이미 늙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만 20세부터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인 환자 한 분을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증인데 무려 나이가 제가 아까 20대부터 노화된다고 했잖아요. 네. 예.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17살이요. 17살이면 17살이면 충격적인데요. 네, 심근경색증으로 저한테 시술을 받고 어머. 지금 8년째 저한테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밤새 PC방에서 게임하고 운동 안 하고 음식은 맨날 네, 컵라면, 인스턴트. 네, 인스턴트, 어. 콜라 등등등등등등 하고 이제 시험을 친다고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니까 밤새고 막 이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이제 통증을 느껴서 저한테 와서 심근경색 진단하고 이제 스텐트 시술을 시행했던 거죠. 이야. 아, 그렇군요. 어머니 아버지 조사해 봤더니만 이미 고지혈증 약 먹고 있고 네. 나도 나이가 30인데 혈액 검사해 봤더니만 콜레스테롤 높다. 아하. 이게 심한 경우는 7, 8살 때도 혈관병으로 급사할 수 있고 7, 8살이요? 네. 대부분 3, 40대가 되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네, 혈관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가족력이 위험하냐? 유전자도 물려받았는데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같은 음식을 먹게 되죠. 네. 같은 성격, 비슷한 성격이죠.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있으면 아들도 누워있죠. 맞아. 맞아. 가족끼리 같이 먹고 같이 예. 생활하고 매일 보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생활 패턴이 똑같아지잖아요. 생활 습관력이 참 중요하네요. 네.